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수가 많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가 조심해야 되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 수다 화식부터 한번 해 볼까요? 수다 화식.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불이 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주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가 많은 것들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밑에 신자진 삼합이 돼서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월지에 해자축이 깔렸는데 투관이 돼서 세력이 클 수도 있고, 또 해자축으로 방합을 이뤄서 수가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가 강한 경우도 단순하게 어떤 오행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기운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운과 또 세운과의 관계를 또 봐야 되겠죠. 또 월운까지도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서 화가 꺼진다라는 의미는 우선 계절적으로는 내가 추울 때 태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가 월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자리는 전체적으로 그 사주의 세력을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가 어떤 기운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느 계절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뭐 수국을 이뤘다든지 수가 투관이 돼 있다든지 또 수를 도와주는 금이 많다든지 하면 이제 수가 강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불을 꺼트리는 화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꺼트리더라도 어떻게 꺼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지에서 꺼지는지 천간에서 꺼지는지 일간이 꺼지는지 뭐 시지에서 꺼지는지 연지에서 꺼지는지 다 달라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면 오늘 내일까지 설명해도 다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라는 게 정말 너무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무려 기초 공식 그 8글자만 가지고 51만 8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거기다가 운을 대입하면 한 3,500만 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도 없어요. 컴퓨터로 사주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디테일해요. 우리가 보통 만세력에 나와 있는 사주 팔자는 한 100년 정도밖에 보통 안 나오죠. 뭐 길어야 100년, 120년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뭐 사주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1000년도 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에 어떤 그 간지가 계속 60으로 한번 나눠 보세요. 1000년을. 예? 그럼 얼마나 많은 간지들이 존재를 했겠습니까? 실제 사람이 태어난 거는 뭐 5000년, 6000년, 만 년이라고 치면 이제 어마어마한 간지가 생기겠죠. 예, 원시인까지 다 따지면요. 그만큼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영역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정말 우주의 궁극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사주책만 들여다봐 갖고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수를 얘기하다가 지금 정말 멀리 나갔는데, 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은하수라고 해서 은하수라고 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넓은 수도 있고 또 적은 수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 우선 이제 수가 많아서 이것이 불을 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종류별로 다 틀리긴 하지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결국은 건강이에요. 첫 번째가. 어? 수가 너무 강해서 불을 꺼트린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근데 그 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음. 그다음에 그렇게 건강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거고, 불이 꺼지면 뭐 일단은 장기 중에서는 심장 심혈관 계통이 공격받으니까 일단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화라는 기운 자체는 뭔가 이렇게 발산하고 팽창하고 확산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력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외적 성장, 내적 성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장이 안 되고 내적으로도 성장이 안 되고 그런 기운을 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어 박정환님, 예, 초딩들 성향과 진로 너무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앵나님,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수가 일단은 화를 공격한다 그러면 건강적인 관점, 그다음에 성장의 관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에,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가 그래서 꺼지느냐, 꺼질 정도로 위태롭냐, 아니면 화소화해, 즉 화가 너무 약해지는 그런 단계인가, 그런 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화가 아예 확 꺼져 버리는 것은 주로 건강으로 올 수 있고요. 화소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어렵지요. 예, 공부하신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런 거. 예, 다 구분하기는. 그다음에 이제 수다 목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으면 목이 이렇게 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 자체가, 목이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그런, 그 목이 이렇게 뜬다라는 그런 의미는 사회적인 관점이 좀 더 큽니다. 건강적인 관점보다는. 물론 이제 건강적으로도 목이 뜨니까 수 관련 질환이라든지 목 관련 질환, 즉 뭐 신장 방광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회적인 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해요, 수다 목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다 목부의 대표적인 것이 안정이 안 돼요. 뭐가 안정이 안 되냐면 직장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맨날 시작만 하는 거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리고 집도 자주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마치 떠돌이. 우리 보통 이제 부평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구리밥도 되고 이제 잘 되면 연꽃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좀 뭔가 이렇게 불안정해요. 직장도 불안정하고 또 직업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마음 자체도 약간 부정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아서 목이 뜬다라는 것은 주로 인제 그 자기 일간이 목인 경우에 인제 주로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을해일주라든지 갑자일주라든지 이런 일주들이 인제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인제 만약에 사주에 에 그 토가 없거나 또 위에 병화가 없다고 하면 수생목이 되지 않아서 수다목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는 것과 수다목부가 되는 거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수다목부가 된 사주는 일단은 수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국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목생화를 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 수다 목부된 사주들은 마음씨들은 다 착해요. 인성을 깔아서 공부에 대한 욕구도 되게 많고, 그런데 화를 보지 못하면 써먹지를 못해. 내가 배운 것들 사회적으로 뭐 자격증을 따도 잘 못 써먹고, 공부해서 시험 보면 맨날 망쳐요. 한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한 70 점밖에 못 맞아. 아는 것도 자꾸 틀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겠죠. 예. 올버님, 많다면 몇 개 정도이니까 이건 개수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수가 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하나밖에 없어도 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수가 또 3개가 돼도 별로 안 강한 경우도 있어요. 수가 하나라도 강한 것은 월지에 수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수국을 짜거나 투간이 되거나 그러면 그건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수가 이렇게 월지를 장악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퍼져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토기가 더 강하다고 하면 수는 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주는 수학이 아니라 개수로 계산해 갖고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화보다 목이 더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는 없어요. 예. 다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그리고 인제 다 중요하면서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중요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 김희선 님, 네, 반갑습니다. 이게 수학처럼 딱 개수로 뭐가 몇 개면 많고 몇 개면 적고 이게 딱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주 공부 1 년만 하면 전부 다 박사 되죠. 예. 그다음에 인제 수다금침. 수다금침이라는 것은 인제 수가 너무 많으면 금이 이제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꼭 가라앉는다라기보다는 녹이 쓴다라고 하거나 매금하고 비슷한 그런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제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들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녹이 쓴다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매금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가 인제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금이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금이 일단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가 일단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를 막을 수 있는 토기가 없겠죠. 조토가 없겠죠. 그리고 그 수가 어 수기 유통, 즉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이 목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수다금침이 됩니다. 그래서 수다금침의 그 가장 큰 부작용은 일단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부정망상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신경통 요런 쪽으로도 많이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바람만 불어도 이제 손끝이 아리고 찬물에는 아예 손도 못 담그는 인제 그런 경우도 인제 수다금침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자기 재능을 쓸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일간들이 금일간들이 수가 또 너무 많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이 금이 약한데 수가 방국을 짰을 때, 그럴 때 또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금왕절에 태어난 사람이 이 수다금침됐을 경우에는 정말 아까운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저 사람은 손재주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갖췄는데, 다 갖췄는데 정말 안 풀린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수다금침된 사주들이 인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타까워요. 예. 이렇게 너무 한 가지 오행으로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고통이 있고 버퍼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저번에 그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겁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토 많은 거 토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화다 얘기했나요? 근데 겁을 준대요. 근데 사실은 겁을 좀 먹으셔야 돼요. 이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은 것은 경계하고 겁을 쪼끔 먹어도 돼요.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좀 겁은 내야 됩니다. 정말 뭔가 위험한 것들이 들어올 때는 미리 조심하고 사전에 대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겁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인제 되도록이면 제가 겁을 좀 안 주려고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겁을 내야 될 때가 있고 뭐 또 그런 대로 버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인제 손님들이 오면 정말 이게 경고를 되게 심하게 하는 분들이 한 열에 한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드립니다, 거의 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은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좀 겁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하하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예 블링블링님 "수가 많으면 자궁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라는 게 신경계통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수가 공격받는 경우하고 수가 많은 경우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자궁이라든지 또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비뇨기 계통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호르몬 이런 쪽에 전부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아도 문제고 또 자기가 너무 약해서 공격을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어 장점이나 해소법도 알려주세요. 장점이나 해소법. 수가 많은데 뭐 장점이 있을 수가 없죠. 수다라는 것은 병에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제 나쁜 거를 주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뭔가 수다, 화다, 목다, 토다, 금다 이거는 다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주에서 많다라는 것은 다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주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사주에서 좋은 것을 얘기해 주려면 이제 더 다른 주제를 갖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재생관이라든지 식신생재라든지 뭐 상관생재라든지 관인상생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걸 갖고 인제 나오면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어디에서 그것이 되는지에 따라 살인상생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금수상관 희경관 내년에 신금이나 경금들이 임수를 만났을 때 얼마큼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건 다 좋은 일들이죠. 신금과 경금들은 이제 내년에 자기 재능들을 다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신금일주인데 사주에 수가 없어. 근데 수가 들어왔어. 어? 그런데도 자기가 뜨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작가는 베스트셀러를 내야 되고 학생은 무조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취업 준비생은 무조건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거의. 근데 만약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노력이 정말 부족했거나 뭔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돼요. 어? 신금이 수가 없는데 수가 들어왔다. 특히 여름생, 봄생, 가을생들이 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도 안 되면 포기해야지. 다른 걸로 변경해야 돼. 안 맞는 일 하는 거야 그거. 예. 강기수님, 임수는 반드시 간목을 봐야 큰 인물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사주는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간목이 병화를 봐야지 반드시 좋고 신금은 임수를 봐야지 반드시 좋고 그게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빈츠 방시혁 사주는 수가 많은데 왜 잘 나가나요? 글쎄요. 그건 뭐 방시혁 사주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수가 많다고 해 갖고 꼭 못 나가라는 법은 또 없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는 그러니깐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뭐냐면 사주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운을 끊임없이 변화를 시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평생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똑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가 많다고 해도 굉장히 특수격 사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데 그게 종격이 됐어. 뭐 윤합격이 됐어. 수가 많아서 윤합격이 됐다 그러면 그 수가 용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인제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라방을 하면서 개개인을 이렇게 사주 보듯이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대중적인 거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줄 수밖에는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뭐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뭐가 좋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 옆에 뭐가 있는데 나는 왜 안 그런가?" 이런 질문들은 사주에서 정말 되게
맞지 않는 질문들이다. 사주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 사주는 정말 철학입니다. 그냥 깊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유학적인 사고를 해야지만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시혁은 뭐 종격일 것 같은딩. 어 제가 수가 많은데 다 맞네요. 흐리지 않네. 방시혁은 임신 일주잖아요. 예. 임신 일주예요. 예. 만약에 임신 일주인데 밑에 방합 수국을 짰다고 하면, 그런데 무토가 없다고 하면 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어 뭐 그런 시까지 또 다 알아야 되니까. 디올라님, 강의 좀 유튜브 유료 멤버십 활용하여 올려주세요. 비대면 시대인데. 그 전화 상담이 그래서 많이 들어와요. 제가 할 줄을 몰라요, 그런 거. 뭐 유료십 뭐 이런 거를 제가 이것도 지금 겨우 배워 갖고 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이렇게 나이가 50 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기계하고 이렇게 친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또 수가 또 많으면 나쁜 점이 생각이 너무 많아. 수라는 게 생각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는 반드시 목화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봐도 안 돼요. 적천수에는 수탕기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수탕기호, 즉 임목 속에는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수탕기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물을 소화시키는 것은, 무토로 막는 것은 정말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가 많으면 천간에 무토가 뜨면 약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약신은 될 수 있어요. 약신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토국수로 물을 막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큰 물은 습한 기운들은 수탕기호, 즉 그 병화와 인목으로 이렇게 빼주는 것이 가장 부드럽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을 끌 때도 그냥 정말 무식하게, 그냥 물 그냥 확 부어 갖고 끄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기를 차단해서 옷 같은 거 이렇게 싹 덮어 갖고 꺼 버리면 물건도 손상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화재 현장에를 갔는데, 거기 있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은 쪼끔 났는데 소방관들이 물을 하도 많이 뿌려 갖고 물 피해가 더 많이 났다고 그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소방관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뭐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물을 뿌리는 건데,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조그만 불이라 좀 조그맣게 껐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이 물을 다 채워 버려 갖고 수영장을 만들어 버려 갖고 다 어떤 물건도 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에서도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는 기운이 있을 때 항상 차선책과 그다음 차선책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방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사실 뭐 구분해 주는 것이 사실 뭐 인제 좀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 써니님, 진호님, 해자축 수국을 이루셨네요. 그래도 을목이 인목으로 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수가 많을 땐 인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가 많은 여자 연예인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좀 일리가 있네요. 수라는 것이 수용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자는 음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어 남자가 얘기할 때 얘기 잘 들어 주고 애교가 있고 그러면 다 사랑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자의 매력은 뭐 판무파탈이라는 것도 그래서 인성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그런 인성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수는 모든 것들을 좀 압축하고 모으는 그런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하고 모으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응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기운들, 그런 기운들이 인제 좀 매력으로, 여성에게는 매력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겠죠. 음. 수다분들이 음악 감각도 뛰어나고 예술, 어학도 우수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수에서도 인제 도화의 기운이 이제 자수인데, 자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수생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수거든요. 이 자수라는 거 자체가 뭐 여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또 천간의 화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를 도화로 자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월지나 저기 일지에 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화가 들어왔을 때, 천간으로 화가 들어왔을 때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그때 이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인제 수다, 토류. 수다 토류라는 것은 수가 너무 많으면 흙이 이렇게 유실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탕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흙탕물이 들어오면 우리 병증으로는 이제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뭐 이런,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감기를 걸리거나, 특히 이렇게 토류가 돼 갖고 수탁이라고 그러죠. 탁수가 될 때는 여러분들 뭐 진짜 최악의 나쁜 경우에는 막 에이즈 같은 것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성 관계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병 같은 경우, 또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주로 인제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에도 많이 노출되는 게 인제, 인제 탁수가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서 토가 유실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방이 무너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인제 또 제방이 무너질 경우에는 이제 병증으로는 이런 전염병이나 수인성 이런 병들이 이제 창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돈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돈이 인제 줄줄 많이 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각지도 않는 뭐 이렇게 돈들이 자꾸 나갈 수가 있는 게 인제 수다 토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인제 구설도 포함이 돼요. 구설이나 관제 같은 것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내 소문이 이상하게 나. 그럼 막 누가 뒤에서 내 욕을 막 하는 것 같아. 귀가 막 간지러워. 뭐 그런 얘기들. 예. 어 개명한 이름 잘 받았다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음. 네. 2월 4 일이 입춘이 인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천을긴, 기토의 천을긴, 그러니까 천을긴에 이렇게 목매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을긴이라는 그런 의미는 뭐 흉도 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천을긴이 예를 들어서 충극을 당했거나 형을 당했거나 뭐 합이 됐거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쁘게 바뀌어 버리고, 또 천을기인 그 글자가 기신이고 흉신이면 천을귀인이 아니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자가 그 사주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호가 있어도 그 글자가 희신에 해당하고 용신에 해당하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괴강이 되건 백호가 되건 뭐 흉살, 도화가 되든 뭐 저 홍염살이 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글자가 그 안에서 무슨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을귀인 백날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천을귀인이 다 좋으면 뭐 정해일주, 뭐 계사일주, 뭐 이런 일주들은 다 잘 살아야지. 그죠? 정유일주 다 잘 살아야 돼. 다 잘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보다는.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토가 인제 유실된다라는 의미는 또 자기의 어떤 기반,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반들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색을 멀리해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이제 토류운이 들어왔을 때 탁수가 되면서 구설에다가 관제에다가 뭐 진짜 50년 동안 쌓아놓은 그 명예가 한순간 확 무너져 버려요. 예? 여러분들이 보통 사주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주가 좋은데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특히 관이, 정관 같은 것들이 투관된 사주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전체가 다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류가 일어날 때, 수다 토류가 일어날 그런 시점에서는 매사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지도층 인사들은 여자나 접대나 뭐 뇌물이나 이런 거,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지저분한 일에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꼭 또 이런 운이 들어오면요,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해. 또 와. 내가 조심하라고 꼭 얘기를 해도 꼭 "어떡하죠?" 그러고 전화가 와요. 1년 있다가. "아 그때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예. 뭐 또 수습해 줘야지 어떻게. 예? 예. 그 탁수는 또 해결할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계속 희석을 시키면 돼. 물탁이라고 그러죠? 구정물은 어차피 계속 물을 타, 깨끗한 물로. 타다 보면 조금씩 인제 맑아지겠죠. 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물타기 하는 것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잠깐 어디 잠수를 타든지 오히려 자꾸 반박을 하면 반박을 할수록 더 이렇게 의혹만 커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잠수를 타는 게, 뭔가 큰 사고를 쳤을 때는 그냥 잠수를 타라. 조용히 있어라 반성하면서. 개운법이 궁금하다고요? 어 뭐 수가 많은 것은, 아까 개운법은 그거예요. 일단은 이제 수가 많아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운에서는 목화를 동시에 써 줘야지 해결이 된다라는 거. 무토로 억지로 막는 것은 어느 순간에 제방이 터져 버릴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막으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국수를 쓸 때는 인제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토국수를 해야 되겠죠. 토국수를 써야 될 때는 극약 처방, 인제 보통은 이제 뭐 돈으로 합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토국수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겠죠. 예. 이제 감동을 시켜서 인제 부드럽게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인제 수생목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생목이라는 어휘 속에는, 낱말 속에는 화가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수생목은 화가 개입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자월에 수생목이 되겠습니까? 자월에 목이 있다고 해서 그게 수생목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죠? 예. 1월 1일, 오늘 2022년 1월 1 일인데요. 첫날에 제가 갑자기 진짜, 제가 이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든지 합니다. 정말 이거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해요. 이제부터는 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화가 없어도 운에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가. 예. 영원히 안 들어오는 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 사주는 없어요. 운에서 들어오면 또 그 순간에는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요거 편집해서 녹화본으로 다시 올려 드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4 가지 화에 대한 얘기는 다 끝마쳤고요. 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마쳤고요. 오늘 인제 수 4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 하나 남았을 거예요. 목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날짜 잡아서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 주세요. 저는 취미가 책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금도 지금 책
거의 다 썼거든요. 내년에 나올 책 다 썼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 좋아. 표지가 마음에 너무 들어. 깔끔해 갖고. 이 요번 표지는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제가 요번에 책을 편집을 안에 되게 신경을 써 갖고 했어요. 요번 책은 좀 가독성 있게 좀 읽기 쉽게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해서 좀 가독성 있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왜 책이 사주에서 중요하냐면요. 이게 철학이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만 계속 주구장창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은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술을 사용하게 돼, 술을. 오늘 술인데. 그래서 사주는 반드시 술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에요. 조급하게 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든 또 유교를 수행하든 그 수행하는 방법이 뭐 팔정도도 그렇고 육바라밀도 그렇고 뭐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인이면 인, 예는 예, 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화두로 던져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서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작은 화두를 던져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본질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이고 명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철학 사주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를 딱 보고 들어가야 돼요. 수 하나만 딱 보고 타고 들어가야 돼요. 과연 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수 한 가지를 통해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수하고 자연스럽게 목이 연결되고, 수하고 자연스럽게 화가 연결되고, 수하고 자연스럽게 토가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을 동시에 같이 보면 오히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예. 사주라는 것은 계절하고 똑같아요. 그냥 사계절로 보시면 돼요. 사계절로. 사계절이라는 게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인제 그 비중이라는 게 또 있겠죠. 봄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고 여름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반드시 팔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기운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지나친 기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주에서는. 그것을 마치 음력에서 윤달, 우리가 윤달을 맞춰 주듯이 운에서 그거를 맞춰 주는 거거든요. 딱 그게 수기유통이 딱 맞아 들어갈 때 인제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거나 또 이렇게 또 넘치는 것을 이렇게 막아 주거나 방어해 주거나 통제하거나 그럴 때 인제 바뀌는 거예요. 어 제 책은 뭐 사실 처음부터 그냥 읽으시면 돼요. 더 사주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더 사주 보시고 뭐 순서대로 그냥 아무 저기 뭐야, 제가 항상 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죠. 순서대로 읽으라고, 더 사주부터 해서 사주혁명까지. 사주혁명이 아니라 합충변화까지. 제 책 중에서는 합충변화가 그래도 가장 어려울 거예요. 수 잡는 데는 무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수를 그냥 잡으면 안 되잖아요. 수를 이용을 해야지. 그냥 잡는 거 물론 잡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 이용을 해 갖고 더 좋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생목이 잘 되고 있는 수를 무토가 확 잡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목은 시들겠죠. 무토도 당연히 도움되죠. 수가 많을 때는 그래서 무토가 약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필요할 때도 있고 목화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사주를 보면 무토가 필요할 경우는 한 20% 에서 30% 많아야, 그리고 대부분 목화가 있어야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뭐든지 강제로 막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도 화급금.
득화 이해가 먼저냐 득수이청이 먼저냐 하면 득수이청이 먼저예요. 적천수에서도 득수이청 득화 이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의 어떤 살기를 화급금으로 확 이렇게 재련을 시켜서 막는 것도 유용하지만 물로써 이렇게 수기로서 그 살기를 빼주는 거 그것이 더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수만 없는 무토일간인데 그래서 내년에 조금 기대되네요. 수가 없으면 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내년에는 이민년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이 더 센 해예요, 수보다는. 예. 희망을 쏜다. 인덕이 없네요. 인덕이 보통 없으면 우리가 인성이 없을 때 인덕이 없다고 하죠. 인성이 없으신가요? 인성이 막혀 있나요? 근데 인덕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그것처럼 더 나쁜 것도 없어요. 예. 인성이 많은 사주가 저는 사주 중에서 십성 중에서 제일 나쁜 경우가 인성이 많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성이 정말 많은데 그 인성을 쓸 수 있는 식상이 없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사주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못 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인성이 너무 많고 식상이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밖에서 키워야 돼요. 절대 해 달라는 대로 절대 다 해 주면 안 돼요. 무섭게 키워야 돼. 네가 먹을 것은 네가 벌어라. 어렸을 때부터 어 돈 벌게 그냥 알바 시켜야 돼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나가서 돈 벌라고. 해 달라는 다 해 주면 그 50 살 60살 때까지 엄마가 계속 밥상 차려서 갖다 바쳐야 됩니다. 무인성은 좀 억울하긴 하지만 부지런해요. 무인성은 오히려. 예. 단지 이제 공부할 때 휘발성으로 자꾸 날아가 버리니까 공부해도 입력이 안 되고 자꾸 그냥 금방금방 날아가니까 복습을 많이 해야 돼, 무인성 사주들은. 예습하지 말고 항상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해서 체화를 시켜야 돼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스키 타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정편인 혼잡도 어떻게 혼잡이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이제 바로 옆에 붙어서 혼잡인지 또 천간 지지로 혼잡인지 또 혼잡인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식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목도 을목 두 개나 있어요. 유금, 신금이 다 있고 그래서 일간보다 일주처럼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 정인과 상관이 충으로 싸우면 원래 상관패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지에서는 거의 다 충이 돼요, 정인과 상관이 있으면. 예. 근데 이제 천간에서 그래서 지지에서는 상관패인이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천간에서 있어야지 상관패인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인제 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인제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라 진짜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지금 인강 뺏기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강은 지금 현재 다 중단돼 있고 지금 인강만 하고 있습니다. 인강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주라는 것은 정말 기초부터 해서 우리 처음 배우는 음양부터 오행까지 해서 그 기초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 기초 공부를 정말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뭐 십성이고 용신이고 운이고 합충이고 이런 것도 인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 결국은 기본이 음양오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행복하자? 인성 두 개에 상관이 하나 있으면 괜찮나요? 그렇게 물어봐 갖고 알 수 없다니까요, 사주는.
인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상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죠. 그죠?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운이 어떤 운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벌써 58분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새해니까 1시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수 관련, 오늘은 수 이야기니까 수 관련 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수가 또 인성인지 식신인지 뭐 식상인지 관성인지 뭐 비견인지에 따라서도 수의 형태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수가 많은데 화일간, 허약 단명하나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병화보다는 정화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일주 중에서는 이제 병자 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일주 중에서 병화는 웬만해서 잘 안 꺼지는데 그 병자는 그 내공타 내간도 있고 해서 잘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옆에 개수가 있는지 기토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을목 같은 경우 을목이 옆에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승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정화일간들은 정화일간인데 내가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심장 심혈관 계통이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천간에 무엇이 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통 개수가 가장 치명적이고요. 약화시키는 것은 기토나 을목 같은 경우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과다하게 또 금이 있어도 설기를 시키기 때문에 또 약화시킬 수 있고요.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됐네요. 다음에 또 게릴라성 채팅 이렇게 라방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오늘 수 관련해서 새해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뵀는데요. 종종 이렇게 좀 자주 찾아뵙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